사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주제에 관한 것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KBS의 이사를 한 2년 남짓 하면서 그 해임이 되면서 아마 남들보다는 조금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 국영방송의 그 속살을 좀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처럼 요지경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대학교처럼 요지경이 없다. 근데 방송사를 경험해 보고 나니까 학교는 거기에 비하면 그 요순시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는 이성이 통하고 합리적인 것이 통하고, 그러고 아무리 교수들이 막 나간다 하더라도 진짜 막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제가 경험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KBS를 저는 지금 현재 KBS를 그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글로도 썼고 발표도 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선전선동기구 첫 번째, 두 번째 김정은 북한 체제 홍보기구, 세 번째 민노총의 기간방송.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그 관련된 건 물론 세 개가 다 관련이 되지만 이제 세 번째인 것 같은데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에 의해서 4대 지상파 KBS, MBC, SBS, EBS가 전부 다 장악된 게 아마 역사상 그 처음일 거고, 이렇게 그 단일 노조 그리고 외부 노조가 공영방송과 4대 지상파 방송을 다 장악하는 게 굉장히 불건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제 또 뭐 JTBC, TBS, 이제 여러 그 CBS 방송들이 YTN 더해지다 보면은 거의 지금 한국의 방송 지형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90도짜리 운동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편향돼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단일 노조, 외부 노조가 한국의 방송을 다 장악하고 있는 게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법조계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페이크 뉴스에 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하셨는데, 저도 페이크 뉴스에 관한 얘기를 하겠지만, 또 방송의 문제는 그 보도를 해야 될 거를 안 하는 게 또 이제 큰 문제 중에 그 하나이고, 그리고 언론 노조가 갖고 있는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상상을 불허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 집단적인 양심의 실종 상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집단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신성하기 때문에 수단은 어떻게 해도 된다. 그래서 그 많은 명언을 남겼죠. 그 KBS의 그 이노조, 언론노조 위원장이었던 그 성재호 위원장이, 우리는 진실 보도보다는 정의 보도에 관심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정의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정의고, 그 정의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그 무서운 함의가, 사실은 그 전체주의적인 함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자, KBS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지도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 언론노조 출신이나 친언론노조 성향인 사람들이 그 경영권을 갖고 있는데, 경영진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사실상 KBS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론노조의 그 실세 4인방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자 정부라고 하죠. 그 그림자 정부가 KBS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일로조에서 노보에서 그것도 실세도 보니까 네 사람이 순서가 있더라고요.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나가는데 1호 김성일, 2호 엄경철, 3호 최선욱, 4호 이도경, 이 네 사람에 의해서 대개 그 부장급들이나 이제 국장급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KBS가 좌지우지되고 있고, 누가 이 사람들과 친하냐에 따라서 보직이 결정될 정도로 지금 그 심각한 그 상태입니다. 실제 2호인 엄경철 씨는 취재 주관을 맡고 있고, 얼마 전까지 엄경철의 KBS 시사 토론을 맡고 있고, 현재는 그 KBS 9시 뉴스의 메인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굉장히 그 편파 그 방송으로 유명했던 분이 9시 메인 앵커의 마이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그 KBS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이제 그 아까도 얘기한 그 방송장악에 있어서 이제 전위대로 나섰던 성창경 그 전 위원장이 KBS를 또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KBS에서는 지금 해고 등 징계를 하려고 하는 무서운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C에서는 이미 그런 징계와 그 다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사표를 내게 하면서 한 30여 명 정도가 그만두고 해고가 됐는데, KBS는 다행히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됐지만 그것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뭐 별 좀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별짓을 다 하는데 만들었던 기구가 진실과 미래위원회라고 하는 홀만 좋은 퇴보와 과거사위원회라고 하는 이런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조사관인 이진성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리저리 날뛰면서 이 사실은 불법위원회입니다. 지금 뭐 법원에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이런 그 불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그 해고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징계가 이루어질 이 마당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팔짱만 끼고 봐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페이크 뉴스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를 그 뒤흔들었던 사건,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더라고요. 바로 그 윤지호 사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윤지호가 누구야? 하시겠지만 네이버 실검 1위를 뭐 거의 며칠을 차지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짜 뉴스의 진원지였던 연예인 지망생을 데리고 와가지고 온갖 방송에 다 출연시키면서 스타로 만들고, 이 주도를 안민석 의원이 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텐데, 윤지호와 함께하는 의원들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명단 제가 갖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이종걸, 이하경, 남인순, 김수민, 취혜선, 최경환, 이 동명이인 최경환입니다. 민주평화당에 있는. 이러다가 이게 다 가짜인 게 밝혀지니까 지금 와서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뭐 안민석 의원에게 물어보세요. 안민석 의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그 해명 같지 않은 그 해명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한국에 있다가 캐나다로 그 도망치듯이 그 도망을 갔는데 많은 진짜 그 화제를 부렸죠.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방송에 윤지호라고 하는 사람이 무려 15번을 출연을 했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출연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대스타도 못하는 그런 그 방송이 됐는데, 이것을 제가 요즘 아주 잘 읽는 글의 저자가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님이신데 아주 센스가 있으세요. 그래서 15회 방송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평을 하셨냐면은, 민노총 어용방송 랭킹이다. 누가 더 많이 방송했나, 누가 더 자주 했나를 따져보면은, 그 다음에 페이크 뉴스 방송 랭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그거를 샅샅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KBS에서는 무려 5회에 걸쳐서 윤지호를 출연을 시켰습니다. 방송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5번 출연을 시켰고, 특히 오늘 밤 김제동의 아까 그 손석희의 그 월급이 5억 몇천이라고 하셨죠? 김제동은 출연료로 1년에 7억을 받습니다. 7억을. 그러면은 이 언론인 아닙니까? 방송사에서. 그런데 어떻게 외부 강연에서 2천만 원씩 받고 1,500만 원씩 받죠? 이건 저 김영란법 위반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거 건드리질 않죠? 그리고 박찬주 고발하기로 했어요. 글쎄 고발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 지금 검찰 그 법원의 그 행태를 봤을 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그 박찬주 대장 뭐 하면서 그거를 뭐 김영란법으로 걸었는데 김제동에서 2번이나 출연시켜가지고 뭐 온갖 얘기를 페이크 뉴스를 그 떠들게 하고 JTBC 3회입니다. 물론 그 손석희 그 프로에도 당연히 나왔죠. TBS 2회, CBS 정관용 그 프로 포함해서 2회, MBC 뉴스데스크 1회, SBS 8시 뉴스 1회, YTN 1회 이렇게 그 페이크 뉴스에 아주 그냥 산실 역할을 해주다가 이게 가짜인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방송사 한 국회의원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방송심의위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거를 그 해야 하는 게 방송심의위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로 좀 돌아가가지고 이 경찰, 검찰, 법원이 지금 방송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행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KBS 정필모 부사장 불법으로 임명된 겁니다. 법적으로 임명될 수가 없는 사람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고발이 됐는데 진행이 안 될까요? 그리고 공영노조가 제일 큰 타겟인데 진실과 미래위원회, 숙청위원회 여기서 그 조사 과정에서 많은 불법이 자행됐는데 경찰은 왜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면죄부를 주는지 무혐의, 증거 불충분. 저는 그 경찰, 검찰 그 법원이 언론만큼이나 자율성, 그 다음에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은 지금 지나칠 정도의 민노총사나 언론노조 장악하에 돼 있다. KBS는 특히 4인방이라고 하는 공식적이지 않은 비선 조직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 나가고 있다. 이거 나중에 전부 다 감옥 갈 일들이에요. 전부 특검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거 전부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유튜브에 관한 얘기는 제가 짧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방송보다는 좀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반정부, 반중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그 징계가 들어와가지고 계정이 폭파된다든가 활동을 중지시킨다든가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대비책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그 토론은 여기서 마치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S가 1년에 받는 수신료가 6,400억입니다. 이게 작지 않은 액수고 그리고 뭐 다른 그 안보료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이사로 있을 때 2년 동안 아주 그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경영교육을 했더니 사실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던 거를 흑자 기조로 만들어 놨는데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MBC는 1,200억 적자가 나고 KBS는 500 몇십억 적자가 나고 KBS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연말에 1,000억이 넘는 적자가 날 게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방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KBS의 그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저 신입사원 포함해가지고 다 해서 1억이 넘을 정도의 그 고연봉 비효율 체제에다가 그리고 인원수가 지금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방송을 원래 제가 TV를 거의 안 보던 사람이지만 요즘 제가 방송을 거의 안 봅니다. 특히 KBS는 전혀 안 봅니다. 그거보다는 제가 암에 걸릴 것 같아가지고 제 건강을 위해서 안 보고 있는데 왜 제가 안 보는 KBS에 이것을 그 전기료에 합쳐서 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에서도 분리징수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 있고 법조계에서도 지금 고발이 된 상태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더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KBS가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뭐 이게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암 걸린 환자한테 그 빨간 약 바른다고 이 낫지가 않습니다. 위암 걸린 사람의 배꼽에다가 그 빨간 약 바른다고 위암이 낫습니까?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영화, 분리 아니면 해체 세 가지 방법밖에는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건 아주 중병 중에 중병인데 이게 소화제 먹는다고 낫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경찰, 검찰, 법원 그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얼마큼 언로가 막혀 있느냐. 자, 변희재 씨 그 명예훼손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속을 시켜버렸어요. 언론인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윤서인, 김세희 씨가 지금 벌금형을 했는데 죄목이 아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입니다. 백민주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있을 때 괌에 가서 놀고 있었고 비키니 입고 놀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 카툰으로 그렸다고 해가지고 근데 검사가 좀 유명해진 검사인데요. 아주 젊은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변희재를 구속을 했던 검사고 그 다음에 윤서희, 김세희를 담당을 했는데 징역형을 때려버렸어요. 징역형을. 다행히 판사가 벌금형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저는 그 벌금형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도로 언로가 막혀 있는데 모 신문은 언론 자유의 천국을 지금 구가하고 있다 그랬다가 자기 신문이 당하니까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될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